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입니다. 오늘은 개미날인 것 같습니다. 개미 그러면 뭐 죽고 살 문제, 긴박한 상황, 또는 아주 위급한 문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의 관계는 잘 되지 않는다, 서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개미날. 또 하나는 중궁의 숫자가 2입니다. 2면 집 문제, 직원 문제, 자기 회사 문제,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날이 되죠. 그리고 보면 오늘은 어제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시끄럽죠. 시끄럽고 자기 당 지킨다는 뜻에서 많이 시끄러우신 것 같아요. 이건 갖다 붙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밴드에다 이렇게 다 조금씩 서술을 해놨어요. 서술을 해놨고, 어제의 어떤 정치하시는 분, 정치하시는 사람들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자신의 당들을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야, 정치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가 중궁의 3이었습니다. 3이었고, 달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1이었습니다. 3하고 1이 중궁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1이 힘들 건지 3이 힘들 건지, 이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는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정치인 하신 분이 이재명 이제 정치인이신데, 그분이 1이라고 하더라고요. 1이면 어제 같은 경우는 1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라는 날짜 자체는 이제 그분들 입장 속에서는 썩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배우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거야. 맞아, 어제는 힘든 날이었다, 그래서 결과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짜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가 오날이니까, 제가 오날은 무슨 날이냐고 얘기를 하면 원래 싸우는 날입니다. 타협이 안 되는 날입니다, 오날 자체가. 어제는 싸우는 날이었고 이제 전쟁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1과 3이 중궁에 들어오면서 구성으로 돌려보면 1이라는 숫자가 진궁에서 안파를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이야기, 나의 의견이 절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성을 배우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사주든 이런 동양학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절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충이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진궁의 숫자가 1하고 8이 옵니다. 그러면 1하고 8이 오면 1이라는 숫자고 내가 되는 거고, 8이라는 숫자는 산이 됩니다. 그러면 산 속에 갇혀 있는 상태, 대화가 안 되는 상태. 물론 그분이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어떻게 답답할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의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좋게 이루어지냐라고 얘기하면 썩 좋게
발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이렇게 찍으면서 항상 좀 불편한 게, 뭐 누구 파냐, 누구 당이냐 이런 것 따위인데, 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사주라는 개념으로 한번, 야, 이분이 왜 뭐 이렇게 경쟁이라는 건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불편하게 됐을까라고 이제 바라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이 5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내가 이야기했던 어떤 사항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게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3이라는 뜻이 이게 대화, 화술, 놀람, 기쁨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5하고 앉았어요, 태궁에서. 그러다 보면 대화가 뭐라 그러나요? 기쁨을 주지 못했다, 구성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오날 자체는 1하고 3, 내가 갇히는 형태가 됐고 내 이야기가 문제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불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자체가 중궁의 4이기 때문에 제가 구성학을 찍으면서 매번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든 대화가 안 될 거다, 타협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이런 문제, 내가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이게 대화가 타결이 잘 안 된다 이거야. 저 회사와 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잘 될까? 안 된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법적인 소송 문제에 걸렸어요, 이게 원활하게 풀립니까? 잘 안 돼요. 잘못하면 나한테 불리한 형태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과까지도 추론할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쌍수가 걸린 게 이제 7이라는 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연반에서 4가 와 있고 월반에서 1이 와 있고 일반에서 3이 와 있는데, 이때 전체 원국을 연월인시로 풀어보면 7이라는 변수가 걸려 있습니다. 7이라는 변수는 뭐냐면, 이건 법적인 문제, 금전 문제, 또는 명예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질문자가 내가 법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법 문제가 심히 골아프다, 그것이 발목이 잡혔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되거나 중병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통변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사주나 구성을 봤을 때의 통변적인 논리입니다. 구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자기 사생활에서 구성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처럼 기억을 하시고 통변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좋은 어떤 결과를 미리 추론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하고 3이 왔을 때 2궁에 5하고 7이라는 숫자가 옵니다. 1, 2, 3, 4, 5하고 7이라는 숫자가 와 있는데, 2궁이라는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뭔가 드러난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5하고 7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5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고 7이라는 건 돈이냐 권력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시 된 거는, 만약에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했다고 해도 이게 돈 문제입니까? 7이 돈이니까? 아니면 법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 문제입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죠. 왜냐, 2궁이라는 자체는
사주에서 망신이란 뜻이 있고 드러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달 자체는 드러날 것입니다. 무언가가 골아프게 속색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잘 타협을 해서 뭐 국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야 뭐 이쪽 땅이 잘 되든 저쪽 땅이 잘 되든 우리한테 뭐 크게 뭐 농담하면 뭐 콩콩을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잘해서 우리 서민이 좀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그 이재명 그 사건을 구성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결과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밴드에 보면 제가 한 2, 3일 전에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다 적시해 놨습니다.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또 미리 얘기해 놓으면 또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고, 지금 이제 다 결과론적인 부분에 와서는 또 이렇게 제가 이래서 이렇게 사건이 전개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나타난 그분의 사주 명식이 계묘생이니까 일이고요, 갑자월이고 을류일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을류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주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사주 보는데 그 방법론적 어떤 거 먼저 보냐, 경문자 이렇게. 근데 딱 항상 저는 일간부터 봅니다. 일간부터. 그 다음에 월지를 보죠. 그러니까 왜냐면 월지가 그것이 그 사람의 환경이고 그 사람의 직업이고 그 사람의 꿈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논리를 다 아시니까 그걸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 없고, 일단은 일간이 을목이라는 일간입니다. 그러면 을목이라는 일간 자체는 올해는 개수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수가 뭐죠? 편인이 되는 거죠. 편인. 편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가 몇 번에 어찌서 얘기하지만 식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우울 또는 뭐 건강상 문제 또는 진로의 변경, 뭐 학생입니다. 그럼 진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아니고 뭐죠? 과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그리고 건강상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또는 뭐냐,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천간만 보고 봤을 때. 왜냐하면 사주에서 천간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고 뜻이고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기미고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매년 매월 일간 대비 들어오는 글자의 어떤 육친적인 개념을 상황을 정리해서 보면 많이 그 상황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문서 계약을 쓰겠다, 이거 안 된다요. 잘못된 문서다. 뭐 사주는 아시는 분들이 다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문서고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또 얘기하면 편인이 왔으니까 뭐 인성이 온다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 식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뭐 밥그릇이라 그러는데, 식상을 뭐 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에 했지만,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중도다, 탈락이다, 외롭다, 괴롭다, 슬프다, 뭐 이런 뭐 가지각기 불편한 얘기는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을목 입장 속에서는 올해는 썩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달이 뭐냐면 신금이라는 어떤 평관이라는 운이 와버렸습니다. 그럼 평관이라고 그러면 관제, 구설, 수술 뭐 이런 거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을목 입장 속에서는
올해 이달은 최악입니다. 최악. 거의 안 좋다. 조금 좀 뭐라 그러나요? 자중해야 된다. 나대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뭐 그런 거에 연연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참고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그 날조차 썩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목이 4월이었죠. 갑자월이니까, 갑자월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꽃나무가 겨울이면 추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화가 와야 된다. 화라는 건 태양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겨울의 꽃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화분 속이라 그러나? 화분이 아니죠. 온실 속에 큰 꽃이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거기에 필요한 건 태양이 와야 되느냐 아니면 따뜻한 난로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사주가 어쨌든 시간에 병술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병술이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와버리면 뭐 그냥 간단히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불이 꺼졌네, 촛불이 꺼졌네, 난로가 꺼졌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게 뭐 누구를 누구기 때문에 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관계없이 그렇게 논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목이라는 사주 입장 속에서 그분이 계묘, 갑자, 을료 이렇게 하면 인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편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을목이 편인이죠. 편인이라는 개념은 독단성이 있고 한쪽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생각, 그냥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이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신만의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두 번째는 인비가 강하면 식상적인 기질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식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상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 자꾸 뒤집어 엎거나 깨부시고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내 뜻을 따라야 되고, 그건 이제 다른 논리에서는 이렇게 되고, 인비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을목이 인비를 가지고 식상을 써버리면 내가 통솔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기질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통솔하겠다, 이끌겠다 이 기질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사실은 우두머리나 어떤 대장이라거나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을목은 경쟁심이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나타내는 마음은 하나고 내면적인 마음, 항상 다른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표현해주는 마음과 내면적으로 숨겨둔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주가 마음이 둘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겨울에 저 을목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냉혹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어떤 냉혹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질이나 자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타고났다고 할 수는 있죠.
아닌 건 아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고, 뭐 마음이 둘이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하고 내일은 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쁘다 좋다 이런 시안으로 보지 말고 사주적인 논리로 이걸 이야기해 보면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도 좀 배워야 되고 구성도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을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을목은, 그리고 우리가 을목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보면 이게 오리라고 한다. 오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궁둥이가 큽니다. 그리고 오리는 어떻게 했냐면 날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뭐 그냥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길어졌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을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것 같아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입니다. 본명성이 일입니다. 본명성 일은 뭐냐면 첫째 일입니다. 일은 뭐냐면 일은 첫째 자식이 문제다. 둘째 부하가 문제다. 아랫사람이 있다. 셋째 애정사가 있다. 애인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에서의 어떤 본명성과 사주에서의 일간을 이렇게 겹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쳐다보면서 사주를 이해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떨 땐 참 이게 과학이다. 밤이면 이렇게 이제 이건 과학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가을 날씨치고 오늘은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조금 따뜻하기도 하고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추천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고, 언제든지 뭐 질문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주나 구성이나 내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이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주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